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는 서진아라고 하고요. 2002년도에 노원구에 있는 마들 주민회에 문예교육을 담당하는 자원교사로 들어갔다가 2003년도에 반상근 교사를 하다가 2004년도에는 마들 여성학교 부장을 하고 2005년도부터는 마들 주민회 대표를 고속 승진을 2010년도에 지방선거 구의원으로 들어가서 처참하게 참패를 한 경험이 있고 2011년 박원순 시장님 보궐 당선 이후에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을 세우는 일에 참여해서 마을공동체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사무국장을 한 2년 하다가 서울시 지역공동체 담당관 과장으로 3년 9개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달에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좀 쉬다가 작년 12월부터 여기 나오는 자치와 사람이라고 하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에서 100명의 구의원을 당선시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운 시민정치 조직의 운영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서진아라고 합니다. 방금 소개드렸듯이 오늘 이 강의를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저한테 이제 맡겨주신 이유는 저희 다양한 다채로운 이력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좀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섭외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들을 때는 한 60명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많이 오셨네요. 마지막 강의라고 그래서 그런가?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걱정되네요. 자, 공익활동가, 활동가 소양교육, 활동가 역량강화교육 뭐 이런 등등의 이름으로 수많은 강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로에서도 무려 7강에 이르는 강의들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7강 교육을 들을 때? 피가 되고 살이 되던가요? 네, 좋았어요. 좋으셨어요. 의외로 지금 다들 아까 이야기 들어서도 그렇듯이 다 단체에서 활동하신다고 들었어요. 단체 교육을 들으실 기회들이 많으신가요? 교육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기회들은 많으시죠? 근데 막상 교육을 들을 기회는 없으시죠? 교육을 들을 기회가 없는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인가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업무가 너무 많아서. 제가 단체 활동을 할 때 저희 단체에서 준비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제가 마들 주민회라고 하는 단체에서도 그렇고 정기적으로 하는 인문학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서울마을센터에 있을 때에도 이러저러한 교육들을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실무자들은 다들 교육 세팅을 하고 막상 교육이 시작하면 전부 다 밖에 가서 앉아 있어요. 혹시나 올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근데 실제로 별로 오는 사람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밖에 가서 앉아 있더라고요. 교육을 안 들어요. 자기들이 만든 기획한 교육이 실제로 강사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지 그리고 그 강사가 하는 교육에 따라서 앉아있는 청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런 거에 대한 치밀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것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교육을 만들었을 때는 교육을 듣고 제대로 학습하고 역량이 커지기를 바라기 때문인데 실제로 단체 실무자들은 그런 교육들을 열심히 듣는 걸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물론 업무가 바쁘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 단체 활동가들이 의외로 스스로 교육받고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소홀한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뭐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이렇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말 교육이 넘쳐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주민들보다는 활동가들이 교육을 좀 적게 듣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자치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체를 준비하면서 저희 단체에서 2달에 한 번씩 자람 아카데미를 해요. 4강에 걸친 강의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2달에 한 번씩 똑같은 내용을 돌리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좀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요번에 못 들은 분이 4강 중에서 2강만 듣고 2강은 시간이 없어서 안 되면 다음에 또 들으라고. 근데 저는 준비하는 실무자이기 때문에 지금 3회, 4회에 걸쳐서 4번을 다 들었어요. 똑같은 내용을. 물론 그 시기마다 약간씩 조금씩 부분적으로 들려지는 건 있지만 민주주의 역사, 우리나라 경제사, 사회사, 그리고 조직론 4개의 강의를 4번을 듣는데 들을 때마다 새롭고 2달 전에 들었는데도 또다시 새삼스럽고 이렇게 성장하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은 참 열심히 이러저러한 교육의 자리에 가서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거에 부응한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뭐 몇 분 많이 되지도 않으시니까 그때그때 피드백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의가 좋아서 표현은 굉장히 어려운데, 자, 일단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 너 뭐하니? 누군가가 물었을 때 라고 뭐라고 대답하시는지에 대한 여기 선생님. 사회복지사라고 대답합니다. 또 여기 선생님. 정의로 행동을 전하는. 경리로? 정리수납 전문가입니다. 너무나 매력적인데요. 네. 그 넷플릭스에서 그 일본인 여자가 하는 정리수납 그 다큐를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한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깔끔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새롭게, 사람과 물건의 가치를 새롭게 해준다는 걸 깨달은 적이 있는 그런 일을 하시는군요. 이처럼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나오는 이야기는 평상시에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오는 이야기 같아요. 제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처음 일할 때 이제 알고 있는 선후배들이 가끔 만나면 너 여기서 도대체 뭐하니? 라고 물으면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일하는데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이렇게 설명해도 모르잖아요. 그때 딱 했던 말은 그동안 해왔던 시민운동을 나라 돈 받고 하는 거야 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시민운동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오늘 공익활동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스스로를 활동가라고 생각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활동가의 정의는 뭔가?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위키백과에 보면 활동가를 저렇게 해놨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실천하는 사람. 다 잘 보이시나요? 여기 앞부분 조명 좀 꺼도 되지 않나?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끄면 제가 조명이 좀 흐려져서 좀 더 이쁘게 보이죠? 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삶과 조직, 지역,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아름다운 재단에는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송경용 관악지역자활센터 초대센터장이 관악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렇게 쓰여 있어요. 활동가는 직책이 아니다. 그 사람의 신원이다. 일과 삶이 일치되어 있는 사람이다. 직책이나 직위에 관계없이 권한과 책임을 다 가지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웃을 위해 땀 흘려 일하고 시민단체에서 우리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들을
공익활동가라 칭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활동가와 공익활동가를 구분해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활동가 중에서 뭐 마을 영역에서 활동하면 마을 활동가, 뭐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일하고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하는 활동가 이렇게 붙이고 그런 것 전부 다 통칭해서 그냥 공익활동가라고 해서 특별히 공익활동가라고 단어를 쳐서 검색을 하면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활동가에 대한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쭉 뭐 다들 공감을 가시나요? 자기가 정의한 공익활동가 내지는 활동가에 대한 개념이 있으신가요? 우리 아까 어딘가에서 보좌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분이 보좌관이십니까? 보좌관님도 들으세요? 뭐 이런 이야기. 우리 보좌관께서는 활동가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싫어하시는 양반인데. 그래요? 싫어하는 일을 시키는 게 이제 강사의 역할이어서. 첫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실천하는 사람. 우리 여기 이쪽에 하얀 티 입으신 남성분은 활동가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아요. 다 맞는 이야기겠죠. 당연히 맞는 이야기를 써놨겠지. 그거 말고 자기 이야기로 자기 언어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라고요. 우리 저쪽 검정 어디 계신데? 네 가지 중 아니요. 선생님이 생각한 평상시에 어떤가요? 열정, 회의. 영적 회의. 네, 그렇죠. 네 글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되게 좋은 말만 있어요. 그렇죠. 현실로 봤을 때 저는 열정페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활동가라는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단어는 열정페이다. 공감이 확 가죠. 갈수록 활동가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시대이죠. 근데 이제 흔히들 활동가는 딱 맨 처음에 있는 게 가장 단순한 이야기.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실천하는 사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실천하는 사람일까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구절이죠.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실천하는 사람인데 이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광화문에 모이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더 나은 세상과 서초동에 모이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더 나은 세상이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똑같은 용어를 입에 올리고 서로 같은 생각을 이야기하겠거니 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의외로 다를 수가 있어요. 저희 경험으로는 이전에 마을활동가, 제가 이제 서울시 과장으로 있을 때 마을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로 포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열정페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는 마을활동가라서 지역사회에서 너무나 바쁘게 헌신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플로어에서 해주셨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아까 그 마을활동가라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다라고 하신 분을 지적하며 저분 때문에 지역에서 너무 힘들다고 그분은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은 그분을 마을활동가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혼자서 마을활동가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이 휘젓고 다니는 것 때문에 수수한 일이 더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처럼 실제로 나는 사회적으로 아니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하고 있는 공감되고 있는 활동가인가? 나는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공익활동가 맞춤 소양 교육으로 오셔서 다들 활동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나는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개념으로 정되어 있는 활동가라고 하는 것에 맞는 사람인가? 또는 그렇게 되고자 하는가? 하는 걸
또 되짚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활동가는 더 나은 세상,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의외로 앞부분에 여기에 나와 있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실천하는 사람만이 활동가라고 스스로 난 이렇게 열심히 해 라고 해서 나는 활동가야, 돈도 안 받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여기 이 단어 정리 개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가 빠져 있어요. 서로 이 사회 집단에서 인정하는 사회 변화, 공유하는 사회 변화를 위해서 행동하는 그 가치를 함께 공유하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합의가 되어 있는가, 나는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게 핵심 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땀만 흘린다고 해서 활동가가 아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새 이런 것들 많아요. 인터넷에 보니까 공익활동가를 모집한대요. 공익활동가 대원 모집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거 포스터를 보고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공익활동 이것처럼 지금 오늘 하는 이 교육처럼 이미 인정받는 시민사회 단체에서 활동가로 활동을 하시는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활동을 하시는 공익활동가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이거는 여기 와서 이거 하면 당신은 공익활동가를 인정해 줄게 라는 거잖아요. 활동가가 그렇게 해서 인정되는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활동가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송경용 신부님의 활동가는 직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공감하거든요. 활동가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뭐 구로 시민센터에서 상근자로 일하고 있는 실무자여서 활동가가 된 게 아니라 활동가는 자기 정체성인 거죠. 어떤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더 나은 세상,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저는 그 사람은 활동가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공무원으로 일할 때 저는 활동가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나는 활동가인데 지금 현재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거야. 나는 활동가이지만 지금은 백수로 있어. 그 대신 지역사회에서 이러저러한 봉사활동 이런 걸 하고 있어. 나는 활동가이지만 지금은 어느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직책을 갖는 것과 그 다음에 활동가의 자기 정체성을 갖는 건 분명히 다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활동가로서 정체성을 갖는 것. 그 다음에 그렇게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의 시민사회 단체에서 뭐 그렇지 않은 데에서 어떻게 사회적 인정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그 사회적 인정이 경제적인 이익으로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조금 결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회적 인정은 크게 두 가지로 예전에 학생운동을 할 때 학생운동, 노동운동, 시민운동 이런 것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말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저런 걸 하고 있냐 뭐 이래서 구박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쟤는 돈도 안 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주위 사람을 고생시켜 뭐 마누라 등쳐먹고 있어 남편이 돈 벌어다 주니까 저 일 하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암묵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회적인 가치로서 가치 있는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사회적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가 있고 또 그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자기의 시간과 노력
헌신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연결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두 가지의 사회적 인정의 문제가 있는데 그 이전에 이 활동가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이제 마을 지원 활동가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각 영역에서 활동가에 대한 수당을 주는 문제, 그다음 페이를 주는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활동가가 직책처럼 되어버리고 심지어 활동가를 이렇게 모집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된 거여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조금 아니지 않나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토론을 해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활동가가 그런 사람이라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그래서 활동가라고 생각하시죠? 대답을 해주시네요. 네. 네. 활동가가 되기 싫은데 난 일 너무 싫은데 억지로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렇지는 않으시죠. 이게 뭐 큰 돈이 나오는 일도 아니고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주어지는 일도 아닌데 억지로 하지는 않을 텐데 억지로 하는 것도 누가 시켜서 머리끄댕이 잡고 그거 하라고 갖다 앉힌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나는 왜 단체 실무자로 들어와서 일을 하는가? 활동가가 반드시 실무자일 필요는 없잖아요. 활동가가 대표일 수도 있고 활동가가 이름만 걸려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단체,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에 들어가서 왜 일하는가? 너무 초롱초롱 보셔가지고 자, 우리 여기 검정색 옆에 회색 왜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서 활동하세요? 구로 교육복지센터. 네네네. 왜 일을 하세요? 그 일을 하시게 됐어요? 활동을 하게 되면 더불어 사는 삶을 꿈꾸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하고의 가족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또 흩달리다 보니까 마을에 관심이 갖게 돼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네.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전체적으로 공부가 10년 정도. 오, 오래되셨나요? 저 뒤에는 조금 더 연배가 있으신 선생님이신데, 네, 지금 어디서 활동하세요? 아, 교장 선생님이세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요? 근데 이런 교육을 들어오시면 교장 선생님 활동 같아요. 왜 하는지 물어보기 참 좀 그러네요. 뭐 교사나 공무원이나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나 큰 틀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같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활동가라는 이제 시민단체나 뭐 이런 쪽으로 국한시켜야 하나? 아까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교직은 활동가가 아닌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 네. 활동가일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 스스로 본인을 활동가라고 생각하면 활동가인 거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고 그냥 나는 그냥 직업인으로서의 교사에 충실할 거야 라고 하는 것과 활동가야 하는 게 이퀄이 될 수도 있고 상충될 수도 있고 그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시민사회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오신다고만 해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하려고 생각했는데 다양하군요. 제가 오늘 오전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경영지원실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하고 왔어요. 요새 저한테 왜 이런 류의 교육이 많이 쏟아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제가 12명 중에서 얼굴을 아는 사람 2사람밖에 없었어요. 제가 보여주시면 다 이렇게 사람이 바뀌고 젊은 친구들이더라고요. 전부 다. 이제 근무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이 3분의 2 정도 됐어요. 그래서 왜 센터에 와서 일을 하게 됐냐라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은 대답이 뭐였을까요? 먹고 살려고. 그냥 직장을 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냥 운이 좋아서 마침 직장을 구해야 됐는데 본 것 같아서 주위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소개를 해서 그리고 평상시에 뭐 관심은 마을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은 있었지만 굳이 이걸 해야 되겠다고 평상시에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하게 된 것들이 있었죠. 중간 지원 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활동가라는 용어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 지원 조직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은 나는 평상시에 활동가라는 용어를 들어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활동가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직장을 구해서 중간 지원 조직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나보고 활동가래. 활동가여야 한대. 막 이렇게 강요하는 분위기여서 너무 싫다라고 하는 실무자들이 꽤 있어요. 저는 일반 시민사회 단체 같은 경우에는 목적의식적으로 이렇게 좀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를 것 같지만 중간 지원 조직에 계신 분들은 그런 케이스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당신 활동가 아니어도 좋아. 그런데 그 중간 지원 조직의 미션을 잘 수행하려고 하면 활동가처럼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활동가란 자기 정체성을 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직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하고 뜻이 안 맞아도 그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은 그 직장이 갖고 있는 미션을 잘 수행해야 되는 거여서 그걸 충실히 잘 하는 게 실무자로서의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민사회단체에서 또는 시민사회단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이 하게 되는 이유는 재미 때문에 어쩌다 보니 하게 됐는데 제가 2002년에 마들 주민회의 부설 마들 여성학교에 문해교육을 하는 자원봉사자로 들어갔을 때 오늘의 제 모습이 이러리라고는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운동이라고 이야기되는 것하고 좀 거리를 두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는 사람이 와서 어머님들한테 한글 수업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해줘. 그래? 그 정도야 하지 라고 발을 들였다가 계속 주어지는 이유가 상황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쭉 오늘날까지 오게 됐고 그 사이에 저는 활동가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갈수록 강화되어 가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본 많은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 그리고 이제 노원은 종합사회복지관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제일 많은 데예요. 사회복지사들을 보면 저분이 저 일을 왜 하고 있지? 굳이 이걸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그야말로 관성에 따라서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난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그 다음에 나 이거 정말 하기 싫은데 그동안에 맺어온 이 인간관계를 뿌리칠 수 없어서 저 선배한테 우리 김성규 대표님한테 끌려가지고 하기 싫은데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러십니까?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이 함께 하자고 하는 일을 뿌리칠 수 없어서 하게 됐는데 또 이제 일을 시작하면 벌려놓은 그 관계들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 굳이 발을 빼야 할 결정적인 이유가 없으면 안 빼고 그냥 계속 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중간 지원 조직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시민사회단체는 이제 돈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한다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겠지만 중간 지원 조직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행정에서 일정하게 운영비가 주어지는 곳,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소명을 굳건히 가지고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한 번씩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나 이 일을 왜 하지? 라는 생각 안 하셨어요? 5년 이상 되신 분. 자기 현재 하고 있는 활동에서 5년 이상 되신 분이 안된 분을 찾아야 또 왜 손을 다 안 드세요? 우리 대표님은 정말 몇십 년 됐잖아요. 중간에 난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 안 해보셨어요? 계속하죠. 계속. 왜요? 어떤 지점에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나요? 다르게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그거 피드가 제가 지금 그런 도덕적이고 올바른 대답 말고요. 왜 하지? 열정페인데 이거 굳이 해야 하나? 특히 최근 2010년부터 민선 5, 6교육부터 약간 지자체장들에서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이전하고 다르게. 그러면서 그동안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제기했던 문제들이 많은 부분을 행정이 수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시민사회가 이 문제를 지적했는지요 모르게 행정에서 그걸 다 알아서 하고 있어요. 특히 서울시는 대표적이죠. 박원순 시장님이 그동안 박원순 시장님이 시민사회 활동가로서 시민운동가로서 스스로 당신이 제기하셨던 문제를 시장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을 행정 안으로 끌어들여서 또는 중간 지원 조직에 포진시키면서 시민사회가 하고자 했던 일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중간 지원 조직 당사자 조직이나 아니면 저와 같은 어공이나 이런 경험을 하지 않은 외부에 계신 분들은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시죠. 원래 시민사회는 애드보커시를 하는 겁니다. 행정이 비판적인 일들을 하는 건데 그 행정과 함께 일을 하면서 비판적인 기능은 없어져 버리고 행정 입맛에 맞는 행정보다 더한 그까지는 안 가더라도 잘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비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원래 활동가로서 가졌던 어떤 소명이나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 아닌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 지적들을 받을 때마다 난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흔들리고 그런 경우도 있죠. 중간 지원 조직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과거에 예를 들어서 복지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많이 주장했던 분들이 서울시에서 당신이 직접 들어와서 정책을 만들고 해보시오 하고 초청해서 들어와서 하다 보면 원래 생각했던 바 밖에서 손쉽게 제기했던 문제가 막상 부딪혀서 일을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비판도 받고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도 들고 또는 현장에서 시민사회 단체라고 하는 것에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평상시의 관심과 더불어 사는 함께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서 난 이 단체에서 한번 활동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막상 시민사회 단체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하는 일은 복사한다거나 행사를 하는데 흔히 말하는 닭가리, 실무 이런 것만 하고 있고 내가 왜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선배그룹 관리자의 비민주적인 행태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소송으로 가요. 그다음에 참여연대 경실련 같은 좀 큰 규모 있는 조직에서 처음 회원으로 옆에서 보다가 자원봉사자로 들어갔다가 단체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런 고민들 안 해보신 분,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다 해보셨어요? 제가 강의할 때 공무원 강의를 제일 싫어하는데요. 그에 버금가기 싫어하는데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대형 강의 정말 반응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뭘까? 과연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 고민을 하게 될 때마다 저는 그 해결하는 답은 질문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가 했던 질문이 who am I? 나는 누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거 필요한 거죠. 나는 활동가인가? 나는 활동가가 아니라 그냥 이 단체의 실무자인가? 그러면 실무자에 맞는 미션이 있는 거죠. 그냥 그 단체의 상근 또는 비상근이든 반상근이든 어떤 업무를 맡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단체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자기 업무가 있는 거고 실무를 하는 거고 사람이 있는 거고 아니야. 난 원래 활동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고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라고 자기 정체성을 후에마이 자기를 확인했다고 하면 그럼 내가 왜 흔들리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괜히 실무자한테 활동가의 정체성이 왜 없냐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비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본인이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 드러내기,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확인하게 한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나는 활동가인데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으면 참아야죠. 보통 직장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 자기 직장을 돈 벌기 위해서 다니는 직장이 만족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100%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일에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만족스러우면서 돈도 벌고 세상에 그런 꿈 같은 일은 없거든요. 그러면 하기 싫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참고 버티고 자기 마음에 드는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또는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했을 때 관계나 관성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하면 이걸 정리해야 될 타임인지 아니면 지속해야 될 타임인지 그걸 정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명에 의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 그 다음에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럼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일하고 있는 것, 내가 일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거죠. 내가 어떤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다, 내가 교장 선생님처럼 학교에서 일하고 교육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중간 지원 조직에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일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의 자기가 일하고 있는 조직의 미션은 다 다르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나는 시민사회 활동가로서 공익활동가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뭐 이런 것의 가치 이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내가 일하고 있는 곳의 미션은 뭔지에 대한 다시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는 엄한 곳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일반 시민사회 전반에 관한 가치와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단체에서 그걸 실현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아닌 거지. 그러면 그걸 때려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고 수입 때문에 때려칠 수 없으면 참고 견뎌야 됩니다. 저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 곳이 과연 어떤 곳인가 자기가 일하고 있는 조직의 미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민사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일하고 있는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는 까칠하게 이야기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어서 좀 표현이 자극적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갈수록 더 그러네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돌아서면 오늘 좀 정제되어서 좀 좋게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자기 반성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시민사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시민사회, 시민운동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위키백과에 나온 시민사회는 국가시장과 규모되는 영역, 우리 제3섹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집합행동의 장을 이룬다. 쭉쭉쭉쭉쭉 여기 보면 시민사회에는 등록 자산단체, 비정부 개발기구, 공동체 조직, 여성단체, 신앙 관련 단체, 직능단체, 노동조합, 자조집단, 사회운동, 기업집단, 연합5집단 같은 조직을 아운다. 그러니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시민사회는 가치의 영역을 따지지는 않는 거죠. 보수와 진보의 가치의 영역을 따지지 않고 통틀어서 그냥 시민사회예요. 그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제 중앙정부 법에 따라서 각 지자체마다 하게 되고 서울시도 1년에 20억인가 뭐 이 정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선정되는 단체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단체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항상 그랬어요. 그 정부가 단체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이전보다 특별히 더 보수 쪽이 줄었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색깔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자원봉사 성격을 갖고 있는 단체들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사회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분명히 그렇다. 광화문에 모이신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자한당에 의해서 동원되신 분들도 많겠지만 스스로 자기는 시민사회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속해서 있는 활동은 더 나은 세상의 핵심 가치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이겠죠. 그런 사회를 위해서 애쓰는 흔히 보수와 진보로 나눈다고 하면 진보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최정직 교수가 한 거 17년에 쓴 글에 의하면 이전에 시민사회 운동이 특별한 효력을 가졌을 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평상시에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자기 이익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시민사회적 기반을 만들 수 없었던 상황의 결과물입니다. 우리 시민사회가 죽어가고 있다, 왜소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민사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독재 정부 하에서와 다르게 민주적으로 정권이 구성이 되고 그것이 확장되면서 시민사회가 제기했던 문제들을 정치 영역 내에서 행정 내에서 많이 수용을 하게 되면서 시민사회 운동의 영역이 축소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운동의 특별한 역량은 시민사회의 강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2010년 특히 2010년 이전에 시민운동 90년대부터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각 자치구마다 구루시민센터, 마들주민회, 관악주민연대, 관악시민연대, 광진주민연대 이런 등등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에서 뚜렷한 자기 성과물 그리고 애드보커시를 해왔던 것은 시대적
상황이었던 것이지 그것이 시민사회가 강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지금 시민사회가 약화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민주화나 권위주의로 대응을 막는데 운동의 역할은 지배했다. 하지만 사회의 다양한 이익을 조직하고 표출하는 조율한 역할을 운동이 담당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시민운동에 대한 영역을 조금 축소시켜 놓는데 이 부분에서는 전 이까지는 다 동의한 이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으로 따지면 독재 정부 하에서 또는 이제 87년 이후 민주정부로 실질적인 민주정부는 아니었지만 직선제에 의한 대통령을 뽑고 사회가 이제 민주주의가 조금씩 확대되어 가는 그 시기에서 시민사회, 진보적인 시민사회가 시민운동을 통해서 영역을 만들어 오고 올바른 정책을 해내오기 위한 사회적 역할은 굉장히 컸지만 그것이 보다 이 지방자치단체들, 그러니까 지방행정들이 그런 의제들을 끌어안고 자신의 과제로 하면서 시민운동이 해왔던 역할들이 축소된 게 아니라 오히려 한편으로는 더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전의 시민운동이 교육운동이나 복지운동이나 사회적 경제운동 이런 것까지 고민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시민사회운동이 오히려 마을,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복지, 교육 이런 식으로 주민들, 시민의 일상생활의 삶과 결합되어 있는 모든 영역이 확장된 거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항상 강한 시민사회 포럼 이게 NPO에서 했던 거예요. 강한 시민사회는 과연 뭘까 잘 모르겠는데 포럼을 제가 안 들어가지고 어떤 내용이 다뤄지는지 모르겠지만 구글에서 웹잡으로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강한 시민사회 포럼. 그래서 발제를 시민사회 역할은 무엇이고 어떻게 활성화되는가. 그 다음에 시민사회 지형의 변화, 단체 중심의 시민사회는 무엇으로부터 도전받는가. 뭐 이런 등등의 주제로 포럼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여러분이 활동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구글을 조금만 뒤져보면 이런 시민사회 단체의 위기와 관련되어서 수많은 포럼, 토론회 뭐 이런 것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사회는 이전에 비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서 말을 해. 어서 말을 해. 다양화되고 있다고 생각돼요. 다양화되고 저렇게 답을 하셔야 준비된 멘트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너무 바빠요. 너무 다양화되어서 왜 바빠요? 다양화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바빠요. 예전보다 많이 불려다니니까. 예전보다 많이 불려다니면 좋은 거 아닌가요? 피곤하다는 얘기죠. 불려다닌다는 의미가 다르니까. 하기 싫은데 아니 이게 하기 싫은데보다는 이게 파트너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거죠. 이전에는 파트너로 아예 인정도 안 했어요. 그죠? 제가 2010년 이전에 이제 노원에서 중요하게 활동을 했을 때 노원구청장을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 구청장이 꾸린 노원구 정책협의회의 구성원으로 들어가서 한 달에 한 번인가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불려다니는 일들이 많아졌죠. 그럼 이건 발전인가요? 긍정적인 변화인가요? 부정적인 변화? 그러니까 완벽한 파트너로 인정은 안 받고 있죠. 당연하죠.
행정은 시민사회를 완벽한 파트너로 생각 안 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한 줌도 안 되는 이 시민사회를 그렇게 파트너식으로 인정을 하겠어요. 그건 행정 입장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아예 근처에도 못 오게 하고 적으로 심지어 이렇게 규정했던 시민사회를 함께 해야 되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이러저러한 자리에 함께 초청을 하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아주 지금 부실하고 실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서 불려다녀서 피곤한 건 있지만 이전보다 나아졌다. 이게 팩트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피곤하니까 바빠지니까 그리고 그 바쁜 게 그때 성과로 이렇게 바쁜 만큼 성과가 딱 나오면 보람이 있을 텐데 바쁜 만큼 성과가 안 나오니까 만족스럽지 못해서 문제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한 번씩 사이사이에 불평 불만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 번씩 되짚어 보면 이전에 내가 일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중간 지원 조직, 시민사회단체, 민간 위탁기관 등등으로 했을 때 그 이전과 비교해서 진일보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걸 점검하면서 그럼 부족한 건 뭔가 파트너로 완벽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뭔가 하는 것이 이제 나올 수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는 게 활동가들이 던지는 멘트가 일반 시민들한테는 또 다른 메시지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긍정의 효과, 긍정의 확대가 되는 게 아니라 부정의 확대가 되면 곤란하다.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칭찬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행정은 이런 걸 이렇게 잘 못해. 저 단체는 저런 걸 잘 못해 라고 하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언급할수록 오히려 상황이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건 난 고쳐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 저기는 나쁜 거야 안 돼 저러면 안 돼 라고 해서 오히려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아니어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강한 시민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한 메시지가 뭔지 저는 이 웹잡을 보고는 잘 모르겠는데 시민사회를 활성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좀 더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행정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저는 이전보다 시민사회가 훨씬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사회 단체가 이전의 비영리 민간단체 몇 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의 시민사회 단체, 공익활동가 교육이라고 이야기되는 곳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교육기관도 있는 거고요. 중간지원조직도 있는 거고요. 사회복지기관도 있는 거고요. 교육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위탁기관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로 시민사회의 영역이 진보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가치를 지향하는 시민사회 영역이 더 커진 것 아닌가?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거 아닌가? 활성화라고 하는 건 이런 측면이 아닐까? 우리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애드보커시, 비판적인 활동을 시민사회가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자기 죄책감들이 있는 거죠. 원래 시민운동은 비판을 해야 되는데 비판을 잘 안 하고 있어. 전 당연히 시민운동, 비판을 해야 하는 시민운동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있어야죠. 잘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해야 되는데 모든 시민운동이 그래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시민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은 확장되고 활성화되었지만 비판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시민운동, 시민사회 영역은 축소된 것 있죠.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럼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을, 시민사회를 거버넌스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비판과 이것을 파트너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비판적인 부분을 지적하는 시민운동 영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에 대한,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전반적인 시민사회 전체가 약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정확하고 날카롭게 그리고 현실을 꾸미지 말고 드러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그동안의 시민운동이라고 이야기되는 것들이 지금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확장되면서 다양한 영역으로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야기하는 시민단체, 사회단체가 위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한테 과연 위기인가? 정부한테 위기인가? 아니면 시민사회단체 실무자한테 위기인가? 아니면 시민들한테 위기인가? 그건 아무한테도 사실은 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따져 물으면 그렇지 않아요? 행정한테는 당연히, 정부한테는 위기가 아니겠죠. 시민들한테 위기가 아니죠. 제가 지역계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다 마을공동체 영역 서울시와 함께 일을 하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2010년도에 구의원 선거에 나가면서였어요. 그때 그 한참 유권자 연대 같은 조직들이 2010년 선거를 되짚어보면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노원 지역에 노원 유권자 연대를 만들고 무소속 시민 후보로 나갔어요. 그 지역에서 제가 일한 단체가 20년 넘게 활동을 해왔고 제가 그 단체는 문해교육, 그다음에 청소년 자원봉사, 청소년 공부방, 그다음에 재활용 가게, 여성 상담센터 다양한 활동들을 한 지역 단체로서는 상근자가 6, 7명 되는 규모 있는 단체고 매일 만나는 주민들이 200명이 넘는 큰 단체였어요. 그런 단체에서 20년 넘게 활동을 해왔으니까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했죠. 항상 지역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희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무소속 구의원으로 나갔죠. 그 단체가 있는 지역을 훑고 다니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단체를. 그 시민단체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엄청난 좌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는 건 거짓말이지만 거의 몰라요. 제가 마들주민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그동안 이러저러한 활동을 해왔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들주민회? 처음 들어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골목에서조차 그래서 그동안 나름의 소명과 방향성을 갖고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왔던 자기 활동에 대한 심각한 회의. 그동안 내가 해왔던 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 단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가치, 우리가 중심으로 생각하는 가치만 갖고 이야기를 한 거지 이것이 우리 시민의 삶, 주민들의 생활의 문제, 시민들이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운동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라 생각해서 이제 마을 일들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 당시 시민으로부터 아무런 위기가 이 단체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왜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해야 하는가.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정부가 해야 하는 시민들의 보호,
행복 증진, 안전 이런 일을 정부가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 단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랬을 때 보상을 하는데 그 지원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는 누가 평가할까 하는 질문이 나와요. 제가 마들주민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활동할 때 마들주민회는 뭐 정부에서 이런 돈을 받고 하지 않았고 어쩌다가 한 번씩 프로젝트, 특히 이제 청소년 공부방 같은 경우 그 지원 사업비를 받는데 우리가 제가 행정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돈이 나가면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항상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지원하는 게 진짜 필요해 하는 것은 누가 정하는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퉈볼 여지가 있는 문제, 토론을 할 필요가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토론의 여지가 있는 거여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누구를 지원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필요하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지원하는 법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하게 위탁기관의 입장에서는 안 좋게 빡빡해지고 바뀌었거든요. 그 이유는 그 이전에는 무슨 당이었어요? 한나라당이요. 2010년 이전에는 당 이름이 뭐였지? 신합니까? 새누리다? 하여튼 그 이전에 그러니까 민주정부라고 이야기되는 쪽이 정권을 잡기 전에는 주로 주구장창 그런 단체들이 민간단체를 위탁받았기 때문에 설렁설렁 해오는 걸 시민사회단체에서 시민운동 영역에서 엄청나게 비판했었죠. 그런 식으로 민간위탁을 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민간위탁법이 바뀐 거예요. 강화된 거죠. 근데 막상 우리가 민간위탁 기관이 됐어. 그 강하게 바꿔낸 게 발목을 잡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항상 어떤 조건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박원순 시장님이잖아요. 각 지자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3개 구에서 민주당 단체장이죠. 2개 구 빼고. 네, 이제 다음 선거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수많은 민간 위탁기관들이 바뀌겠죠. 법인들이. 안 되도록 막아야 되는 거 분명하지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민간위탁기관들의 유리한 조건을 바꿔놨는데 그 혜택은 고스란히 바뀔 수 있게 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건 절대적인 가치를 나한테 얼마나 유리한가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에 따라서 어떤 것이 가장 올바른가의 관점을 갖고 다퉈볼 요지가 있다. 왜냐하면 시민사회 단체는 우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시민사회 단체가 기대하는 중간지원 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지원 조직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모든 그냥 자기가 하는 일을 잘 지원해주는 이런 조직이 있으면 좋죠. 행정적으로 내가 하는 일을 좀 더 쉽게 지원해주는 조직이었으면 좋은 거죠. 자, 만약에 중간지원 조직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시민사회단체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시민사회단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공익활동가라고 하는 분들은 그들이 속해 있는 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싶은가? 공익활동가들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해야 하는가? 비판과 견제를 해야 한다. 그리고 견제해야 된다라고 하면 무엇을 위한 비판과 견제인가에 대한 명확한 자기 정보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다음에 주민의 필요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가. 주민의 필요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커뮤니티를 조직하고 있는가. 커뮤니티는 어떻게 조직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에서 활동가라고 하는 것은 정리가 됐다면 나는 힘맨인가 실무자인가 라는 등등의 질문과 답을 찾아내는 게 공익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첫 번째 과제인 것 같아요. 누가 내 역량을 키워주지 않아? 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맞춤 교육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다들 너무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공익활동가를 위한 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수많은 교육이 있어요. 구로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서울이 워낙 크다 보니까 광역 단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교육이 있어요. 근데 이제 멀고 바쁘니까 잘 참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힘들긴 한데 그런 걸 하기 이전에 과연 내가 역량이 어떠한지 내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진단해보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 그 스스로의 진단은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자신한테 던져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원래 제가 해야 되는 게 2시간이죠. 바쁘셔서 가시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자, 그래서 방금 제가 간단하게 이런 간단하지 않고 아주 엄청난 질문들을 던졌는데 그것을 자신에게 던져보는 것이 필요한데 조금 더 나에게 필요한 게 뭔가? 전 요즘 이렇게 이런저런 강의를 다닐 때 그 강의 대상이 어떠한가에 상관없이 이렇게 육하원칙에 따라서 질문을 던져놓고 답을 찾는 거를 많이 해요. 그러면 훨씬 좋더라고요. 분명해져. 이야기해야 될 게 분명해지는 거가 있어서 오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우리 또 입 닫고 계셔서 지루하시죠? 헌신적 열정, 도전, 실험, 창조 정신, 언제나 공부하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열려있는 사람, 조직할 줄 아는 사람, 유연한 자세, 구별할 줄 아는 사람, 잘 놀 줄 아는 사람, 이성과 감성의 조화, 전체와 부분의 조화. 이게 활동가가 갖춰야 할 자세와 덕목. 이거 아까 제가 언급한 송경용 관악지역자활센터 초대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관악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 영역마다 설명이 다 이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되어 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다.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고 단지 이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읽다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죠.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로 활동가가 되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자질을 갖춰야 되니까 힘든데 어떤 게 가장 마음에 와닿으세요?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해보세요. 잘 놀 줄 아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거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마들주민의 그 여성학교 하면 여성학교 어머님들을 모시고 1년에 2번 소풍을 가거든요. 봄소풍, 가을소풍. 그러니까 관광버스를 빌려서 가요. 그러면 버스 안에서 어머님들이 하시는 게 춤추는 거죠. 제가 40대 초 그런데도 그게 너무 좋고 그래서 그 관광버스를 대절을 하는데 저희가 노원이잖아요. 양평, 가평 이 정도로 소풍을 가면 너무 싫어하세요. 버스 타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돼요. 이게 길어야지만이 춤출 시간이 많은데 그래서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게 노는 거에 우리가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잘 노는 건 그렇게 춤추고 노는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여전히 그런 거죠. 얼마 전에는 동북 마을 배움터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청소년 문화단체인 품이라고 하는 곳이 위탁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개소식을 하는데 갔는데 이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스스로 그 개소식을 준비하면서 춤을 추는 팀이 한 팀이 나왔어요. 고등학생인 여자애 둘이서 춤을 추는데 바로 앞에 앉았는데 눈을 어디 둬야 될지 그 아이돌 요즘 애들 잘 그런 걸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 고혹적인 눈빛과 막 치마도 짧은 치마를 두고 이것보다 더 좁은 공간에서 춤을 추는데 그런데 예전보다 제가 많이 이제 여유로워져서 그래 애들 저런 거지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저런 걸 이런 데서 꼭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잘 논다는 거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기도 해요. 이 정답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잘 놀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잘 놀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활동가잖아요. 사회 변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그 누군가는 주민들과 함께 하는 건데 그 내가 만나는 주민, 내가 만나는 시민이 어떻게 노는 걸 좋아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어렵죠? 자, 그 다음 또 매력적인 것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제일 꼽히는 게 뭘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열려있는 사람. 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빠지는 것 중에는 저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단체에서 제가 활동할 때 구청 앞에서 기자회견 많이 합니다. 길거리에서 선전선동 활동도 많이 했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안 되고 뭐 성명서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딱 그까지만 했어요.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왜 안 됐지, 그러면 안 되는지 각종 미사 여부와 중요한 가치와 철학을 담아서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구체적인 내용을 고민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알고 있는 경우 지금은 일천하니까 우리의 그 기초수급자들 또는 차상위 계층의 복지 환경이 훨씬 더 나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가 있고 현재 서울시나 구로구청이 하고 있는 일은 굉장히 미흡하다. 더 보완되어야 한다.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걸 확대하기 위한 방법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막연하게 확대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 관심이 있는 건지를 좀 짚고 그것이 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좀 설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고민을 안 했죠. 왜냐하면 그건 행정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니까. 근데 지금 이제 행정이 그런 걸 일정하게 받아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로 확대가 안 돼. 그러면 이제 마음이 급한 거죠. 왜 당장 안 되는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어떤 뭐 누군가가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을 때 어떤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 바뀌었을 때 당장 성과가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조급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행정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도 당장 효과가 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너무 스스로를 이렇게 좀 낮게 평가하는 건 아닌가? 이전보다 나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긍정평가하는데 좀 인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사회가 제일 못하는 게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중간 마찬가지 시민사회가 위탁을 받은 민간 위탁기관들도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자기 자랑을 제일 못해요. 우리가 흔히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내용은 하나도 없으면서 뭘 한 걸 가지고 엄청 잘한 것처럼 떠올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잘하는데도 자기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평가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부지간의 문제들, 자녀간의 문제, 연인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이야기하죠.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데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런 게 보통 이제 상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시민사회단체가 시민들과 함께 얼마나 많은 일들을 잘하고 있는지를 홍보하지 않는데, 말하지 않는데 왜 시민들이 그걸 모르냐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행정이 니네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인정하지 않느냐고 이제 지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훨씬 많이 해야지 그 자랑을 바탕으로 일이 진행될 때 기다리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등등의 것들이 필요하다. 또 하나를 볼까요? 이거 못떡꿈. 모이고 떠들고 꿈꾸다를 줄여서 이제 못떡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더체인지라고 하는, 지금은 이 더체인지가 없으신 것 같은데, 워크숍을, 활동가들에 대한 워크숍을 하면서 6가지 키워드를 자기 이해, 공감, 대화, 소통, 참여, 협력 이렇게 적었어요. 이전보다 훨씬 앞에 거보다 혼났죠. 이것보다 훨씬 그래 이런 거야 라는 생각이 들죠. 세대차가 나더라고요. 이 못떡꿈은 40대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새로운 그 활동 기법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게 다르잖아요. 못떡꿈 워크숍, 못떡꿈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것부터가 다르죠. 네, 이거는 대표적인 우리의 그 리더인 송경련 신부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거에서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걸 아까처럼 풀면 또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어쨌든 자,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감과 자기 이해 같아요. 자기 자신을 좀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활동가들이. 자기가 역량이 커지려고 오늘 제가 해야 되는 게 활동가, 고객 활동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거잖아요. 역량이 커지려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커져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러고 안 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이러면 무엇을 넣어도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애들을 충분히 사랑해줬을 때 걔가 충분히 성장한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활동가로 쳐서도 나를 충분히 자기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할 때야지만이 어떠한 교육이든 뭐가 들어갔을 때 그것이 빛을 발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게 일단 우선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그래야지만이 타인에 대한 공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타인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우리가 사회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어떠세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은
활동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역량은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이란 단어를 단체를 의미하는 조직 말고요. 이 organizing하는 그 조직이란 단어를 얼마나 입에 올리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조직을 이야기한다. 보실래요? 보통은 조직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는 활동가의 기본 역량은 조직이에요. 조직을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활동가가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조직한다는 건 뭘까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통합하여 유기적인 조직을 만든다. 낱낱이 사람이나 사물이 특정한 목적으로 통합되어 유기적인 조직으로 된다. 사실 이전의 학생운동에서부터 이제 운동이 시작되었으니까 그것이 이제 노동운동, 사회운동, 시민운동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거였으니까 그때의 기본은 조직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독재하였으니까 수많은 조직 사건, 산호맹, 난민전, 그리고 각종 간첩, 애밀당 이런 등등의 그 국가보안법, 그다음에 집시법 이런 등등으로 여건에 조작된 조직 사건 아니면 요만한 이야기로 이만한 것을 만든 조직 사건에 휩쓸려서 학생운동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노동운동도 그 영향이 미치면서 어느 순간 운동의 영역에서 조직이란 말이 사라졌어요. 조직하는 건 굉장히 나쁜 것처럼 인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일을 하기 위해선 조직을 해야 되는 거죠. 조직하는 건 가장 첫 번째는 사람을 꼬시는 일이에요. 자, 저는 우리 사회의 복지가 구석구석 손발을 미치게 해서 어느 하나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드는 게 꿈이에요. 누구랑 할 거죠, 이 일을? 우리 단체 실무자끼리만? 아니죠. 지역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 내 단체의 미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그 더불어 함께할 주민들을 조직해야죠. 꼬셔야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이제 그걸 찾아야 돼. 어떻게 조직하느냐, 조직화의 방법은 이제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래서 역량을 키우는 게 그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요번 공익활동가 맞춤 소양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을 조직해요. 행사를 기획하는 게 아니라 이 교육을 조직해요. 그러면 행사 자체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한다라고 하면 이 행사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어떤 결과를 내게끔 만드느냐를 총체적이고 유기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그게 조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시민사회 운동이 아까 약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약화되어 게 비판과 견제를 안 해서가 아니라 조직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는 많이 해요. 이러저러한 지원 사역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결과물로 남지 않아요. 사람으로 조직되지 않아요. 변화는 사람이 바뀌어야만 그 사람이 바뀌고 그것이 제도로 당겨져야지만이 변화가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조직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행사에 초대할 생각만 하니까 변화가 언젠가는 되긴 하겠지만 좀 늦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외국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북유럽이나 또는 미국이나 시민운동, 사회운동의 영역에서 오르가나이저라고 하는 직책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퍼실리테이터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역할로 오르가나이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 조직 이야기를 이제 최근에 다시금 하고 있어요. 조직이 중요하다. 그리고 조직화를 하는 방법, 사람을 만나는 방법, 그리고 그 사람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방법을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라고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걸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세대가 젊어지면서 함께 더불어 뭘 하는 경험들이 낮아지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많아져서 카톡으로만 이야기해요. 전화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면대면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회의에서 중요하게 이제 연대회의가 있다 치면 연대회의에서 중요하게 결정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걸 조직해야죠. 이 결정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조직하려고 하면 이 회의 전에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의 생각하는 방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거기에 동의하는 것을 얻어내고 다른 사람들로 그것이 확장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몇 시에 어디서 한다는 회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을 하지 않으니까 역량이 쌓이지가 않아요. 실무력은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활동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건 이거 아닐까. 앞으로 어디선가 조직에 대한 이야기하는 교육이 있으면 어떤 건지 한번 꼭 들어보시고 이것이 내가 속해 있는 단체, 기관에서 조직한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조직이 아까 표현으로 뭐 사람을 꼬시는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람을 남기는 일 그리고 그것이 일 어떤 프로그램으로 조직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게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구현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난 사람을 어떻게 조직으로 남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 많이 역량이 더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달의 민족 대표가 한 말이에요. 만드는 사람이 수고로우면 쓰는 사람이 편하고 만드는 사람이 편하면 쓰는 사람이 수고롭다. 철저한 자본주의 자본가들은 이런 고민들을 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을 이기고자 아니면 적어도 어깨를 겨누고자 1섹터 국가와 2섹터 시장과 3섹터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어깨를 겨누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자본가들에 걸맞는 자기 실천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이거를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정말 참 흔히 하는 말로 좀 쪽팔리고 좀 그렇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드리는 여러분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어쨌든 기관에서 단체에서 사회의 변화와 여러분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서 많은 경제적인 보상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군분투하시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꿈들이 있는 거고요. 위로가 되기 위한 시입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 나서는 공동체보다 더 위대한 힘은 없다네. 무엇이 잘못되었지? 라고 묻기보다는 무엇이 가능할까? 라고 묻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차리길 다른 많은 사람들도 당신과 같은 꿈을 꾼다는 것을 생각하길 정말 중요한 대화를 시작할 용기를 갖기를 아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고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며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길 앞으로 발견할 차이점에 관심 있기를 놀랄 준비를 하고 있기를 확실성보다 호기심을 중요하게 여기길
가능성을 존중하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기를.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의 전문가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창조적인 해결책은 새로운 연결에서 나온다는 점을 깨닫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기를. 진정한 경청은 사람들이 좀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네. 의미 있는 대화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믿고 인간의 선량함에 기대어 보기를. 함께 지내기를. 우리 스스로가 변화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혹시 하실 말씀, 질문, 기타 등등 없으신가요? 감사합니다. 한 점이라도 그렇게 질문하고 그러시지 않아요? 아니 저희 이게 공익활동가라는 용어를 저희가 잘 안 썼다가 이제 올해 이제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큰 이유는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시민사회 확장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뭐 복지관에서 일하시든 사회적경제에서 일하시든 공동체에 일하시든 우리의 교집합이라고 하는 게 공익활동이라고 하는 영역이 우리의 교집합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라고 하는 걸로 어떤 우리의 연대 의식들을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이제 취지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익활동가라는 용어, 특히 이 활동가라는 용어 앞에 나오긴 했지만 4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들도 이 활동가가 풍기는 이 헌신성이 진저리가 난다 라고 뭐 진저리까지 제가 좀 얘기를 넣은 거고,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주는 헌신성이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혹시 좀 뭐 해줘야 메시지? 저는 스스로를 활동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요즘 집에서 놀고 있어요. 매일 하는 일이 각종 드라마를 챙겨보고 가끔씩 강의 자료를 만들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러저러한 뭐 회의들을 하죠. 활동가여서 헌신성을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뭘 요구할 때 당신은 활동가잖아, 너는 활동가야, 그러니까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왜곡 일을 하는 거 아닐까. 활동가여서 헌신해야 되는 게 아니라 활동가인데 왜 헌신해야 돼요? 활동가가 자기가 생각하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 어느 정도로 하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어떤 일을 하는, 예를 들면 구로시민센터라고 칠까요? 구로시민센터에서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누군가가 그 홍보를 잘하기 위해서는 구로시민센터가 어떻게 굴러가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구로 지역에 있는 다양한 시민사회 영역에 있는 사람들과 행정과 시민들을 함께 네트워킹하는 연대의 힘들을 빌어야지만이 제대로 된 홍보를 할 거잖아요. 그럼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헌신, 이 헌신이 한 푼도 안 주고 몸빵하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경제적인 보상하고 상관없이 많은 것이 요구되었을 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한 구체적인 일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잘 되었을 경우에 당신이 생각하는 활동가로서의 충분히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면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 그래야지만이, 그러니까 이게 세대가 달라져서 이전에 이제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그게 먹히죠. 활동가로서의 관심과 그냥 그래야 된다라고 이제 20, 30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거부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쿨하게 일과 정체성과 역할과 직책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분명한 과업, 업무를 주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활동가이기 때문에 헌신해야 된다는, 무엇에 헌신? 누구에게?
조금 이상하다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정리를 저는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헌신을 요구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대다수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이 그걸 해결할 자기 능력, 그러니까 자산의 문제라든가 어쨌거나 예산의 규모의 문제라든가 그것이 뒤따라오지 않다 보니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자부심과 이런 걸로 보상하면서 그걸 헌신이라고 포장하게 되는 결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어쨌든 시민사회도 계속 이렇게 살 수 없다. 먼저 치고 나가자 하면서 마주원 같은 경우는 거의 준 공무원급의 급여 기준을 하시고 그거를 마련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름의 의미는 있지만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또 뭐냐면 상대적 비교와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무원과 민간 사이에서는 조금 덜 문제가 됐는데 이제 시민사회 안에서 이게 다양한 계층화가 생기는 역효과도 또 없지 않아 있다. 이게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헌신을 하기 싫고 헌신을 강요하는 꼰대들하고 일하기 싫으신 분들이 이제 그보다 좋은 조건으로 이제 옮겨가는 이직 현상이 생기고 현장에서는 마을에서는 이제 좋은 활동가들이 점점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되고 또 이제 청년들을 만나지 못했다라든가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아까 질문하셨던 시민사회가 그래서 축소되고 있는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걸 추상의 범위가 아니라 현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결 방법들을 이제 제시하려고 논의들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얘기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적 많이 하죠. 중간 지원 조직 같은 경우에 일정한 급여를 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정말 엄청 해서 사실을 만들어낸 거죠. 뭘 그렇게 많은 돈을 줘야지라고 하는 의원들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저는 이런 만큼 돈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가면 이제 시민사회 내에 그런 게 나뉘는 거죠. 나뉘죠. 나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걸 타개해야 되잖아요. 타개하기 위해서 그런 중간 지원 조직이 적은 돈을 받아야 된다는 아니겠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 시민사회 내에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위탁 기관 다양한 중간 지원 조직 행정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에 시민사회의 중요한 활동가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쪽에서 월급을 작게 줘야 되는 아닌 거죠.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주의자, 현실주의자에서 자본주의 구조 내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에서 또 그 중간 지원 조직의 미션, 예를 들면 마을센터 같은 경우, 마을센터가 커뮤니티 지원센터잖아요.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와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은 제 그 역할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많은데 그러면 나머지 그런 비영리 민간 단체들은 그것을 어떻게 담보할 건가? 별의별 걸 다 해야 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자치와 사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기는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10만 원의 가입비를 내야 되고 최소 3만 원 이상의 월 회비를 내야 해요.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낀 건 처음부터 보다 많은 사람을 해야 되니까 10,000원으로 시작하자라고 하면 다 10,000원만 해요. 그래도 처음에 무리지만 3만 원 내 하면 3만 원 내는 사람들이 생겨요. 최근에 제가 아는 단체가 후원 주정을 했는데 그 이전엔 주로 10,000원짜리 티켓을 팔았어요. 요번에 10만 원짜리 티켓을 팔았어요. 5천만 원 이상 기금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방식, 그 기존에 해왔던 모금 방식이 아닌 새로운 모금 방식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티켓을 팔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에 대한 정말 치열한 만원짜리 티켓 팔 때와 다른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으고 기금을 합하는 것. 그리고 보통의 단체들이 저는 이걸 감히 그 개별 단체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상을 놓고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예전에 몸담고 있었던 몸담지 않고 회원으로 있었고 30년 40년 전에 그 단체의 활동가로 일한 적이 있는 단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회원으로 활동을 해오다가 지금은 단체의 한 상근자 한 명이 정말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남편이랑 저랑 그 단체를 통해서 성장을 했는데 우리 둘이 이야기해서 후원을 끊었습니다. 저는 저희 남편과 저희 생각은 그렇게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과감한 이걸 결단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지역사회 안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통합과 연대, 협력이 어떤 방식으로든 일어나야 되는 것들도 필요하다. 제가 노원에서 활동한 지 이제 거의 20년 다 되어 가는데 한 20년 가까이 되면서 내고 있는 후원이 엄청나겠죠. 몇 개의 후원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거의 한 대여섯 개, 노원 지역의 것만 한 대여섯 개를 정리했어요. 그 정리하는 건 그 조직의 변화가 보이지 않았을 경우에 저는 회원을 저 제가 활동가임에서도 그런 결정할 수 있는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오죽하겠어요? 저 단체가 뭐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판단들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게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제 활동비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 저는 헌신을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된다. 활동비를 줄 형편이 안 되면 문 닫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좀 너무 많은데. 갑자기 준비를 문 닫아. 여기가 계시네요. 그럼 어차피 활동비를 못 주는데 그걸 어떻게 열정페이로 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방법이 없지. 그걸 돈을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문을 닫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사회의 변화의 노력도 대단히 필요하다. 네. 이제 이런 말씀. 네, 그래서 모금이요. 저는 모금가 학교 많이 하잖아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들어보지. 왜냐면 저는 당장 모금해야 될 일이 없어서 안 들어봤는데 이제 자랑 때문에 한번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주창했던 사람이 박원순 시장이었잖아요. 희망제작소 있을 때. 이전에 희망제작소 일할 때 저희 지역에 박원순 시장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돈을 걷는데 탁월하더군요. 딱 그 자리에 오신 사람한테 책을 파는 것,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거를 탁월하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걷는 건 단순히 그 사람이 돈을 뺏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고요. 적절하게 돈을 낼 타임을 만들어주는 걸 오히려 거기에 모인 일반 시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걸 눈꼴시려워하는 건 저같이 단체 활동가들만 눈꼴시려워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참여한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자기 주머니에 돈을 내는 걸 굉장히 기꺼워했어요. 요번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10만원짜리 티켓을 판 그 단체는 10만원짜리 티켓을 팔면서는 이때까지 연락하지 않았던 조금 형편이 괜찮은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던 자기의 각종 지인들한테 다 연락하면서 사실은 내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요번에 이런 일들을 해. 너 10만원짜리 티켓 하나 사줘. 라고 하면서 새롭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에 관심을 끌어오는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 이전에 만원 짜리 팔 때는 그냥 주위에 만나는 단체, 다른 단체 회원들한테 그냥 만원짜리 돌리면서 서로 주점 티켓 품앗이를 하는 형태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다양한 변화를 위한 노력을 다 해봤는데 안 되려고.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분들은 꼭 하셔야 되는 분이 없으면 이분들을 마치도록 하죠. 뭐 하신 말씀 있으시면 네. 앞에 나와서 하시죠. 아니 설문지 일단 우리 네. 네네네. 박사님, 박사님, 박사님.